그래요. 다음 내용 보죠. 파트 4는 확률을 결정하는데 뭐로 결정하냐면 심플 이벤트 가지고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심플은 우리 공부했었어요. 뭐였죠? 아웃컴이 하나짜리, 결과 하나짜리 있는 이벤트를 심플 이벤트라고 했는데 그거로부터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자.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가 되는 건 뭐예요? 2, 4, 6이잖아. 그럼 2일 확률 하나짜리잖아. 6분의 1. 그 다음에 4일 확률 그것도 하나짜리잖아요. 6분의 1. 6일 확률 하나짜리잖아요. 6분의 1. 그 세 개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되겠죠. 왜? 하나짜리니까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디스조인트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네, 그 쉬운 내용을 얼마나 어렵게 설명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심플 이벤트로부터 이벤트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뭐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요. 막 finite, 뭐 countably, infinite. 네, 이것까지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거 봅시다. 그냥 어떤 이벤트 A의 확률은 A 안에 아웃컴들이 뭐 A1, A2 쭉 있다라고 해볼게요. 무한히 많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1만 있는 것을 E1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A2만 있는 것을 E2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A의 확률은 PEI, 이걸 일반적으로 EI라고 쓰겠죠. 방금 배운 거잖아. 그죠? I라는 첨자를 넣고 PEI라고 써서 이거를 I에 대해서 써하면 되겠죠. 모든 EI,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EI에 대해서 합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기호가 이해가 잘 가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길게 썼지만 더 간단하게 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A라는 이벤트는 AI라는 것들을 원소로 가져요. 좀 더 뭐 잘 쓰자면 이렇게 되겠지. AI의 조건제시법을 쓰잖아. AI하고 I는 자연수에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I는 AI를 원소로 해요. 이렇게 쓰면 이거랑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땡땡땡 안 쓰고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A의 확률은 PEI의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런 기호들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그젬플 2.15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기차를 타는데요. 기차가 5칸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5칸으로 이루어진 기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칸을 선택하는 거예요. 1번에 갈 수도 있고 2번에 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가운데 칸을 선택할 확률이 그것의 이웃한 칸에 갈 확률의 2배래요. 그러니까 3번에 갈 확률이 2나 4번에 갈 확률의 2배예요. 그 다음에 그 2나 4번에 갈 확률은 1이나 5에 갈 확률, 끝에 갈 확률의 2배래요. 그랬을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i번째를 선택할 확률을 PI라고 놓으면 되겠죠. 여기도 i라는 게 나오네, 그죠? PI라고 놓으면 사실 뭐가 있는 거예요? P1, P2, P3, P4, P5가 있는 거죠. 확률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PEI를 말하는 거고 EI가 i번째 타는 사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이제 해볼 건데 여기 뭐라고 잔뜩 쓰여 있지만 저는 이런 게 보기가 싫어요. 그냥 여기서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뭘 기준점으로 놓으면 좋을까?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를 기준점으로 놓으면 좋겠죠, 그죠? 얘를 P라고 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뭐가 돼요? 2P가 되겠네, 2배니까. 맞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 2배니까 4P가 되겠네. 그런데 이 확률을 다 더한 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몇 P예요? 10P가 1이니까 P가 10분의 1이네요. 그럼 대입해주면 얘는 확률이 10분의 1, 얘는 10분의 1, 얘는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얘는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아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P1을 기준으로 잡았죠. P1이 P니까, 그죠? 똑같은 거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더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결과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앞에 거는 결과들이 동일하지 않죠. 가운데로 갈수록 확률이 높았어. 근데 쉬운 실행들은 결과들이 동일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동전 던지기, 그죠? 동전 던지기는 앞뒤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도 1, 2, 3, 4, 5, 6 동일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동일하지 않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얘는 윷놀이. 윷놀이 할 때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지 않아요? 뭐가 제일 적게 나오지? 뭐. 그죠? 몰라요, 여러분?
알죠? 네. 윷놀이 할 때 일부러 뭐예요? 개나 거리나 이런 거에 안 끼게 하잖아요. 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개나 거리나 그런 거에는 안 다이게 하고 윷이나 모드에는 좀 그래도 안심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결과들이 다른 그런 이벤트가 되죠. 그러면 봅시다. 결과들이 동일하다면 이거는 제일 쉬운 경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n개의 결과들이 있는데 다 동일한 확률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하나하나의 결과들의 확률은 얼마가 돼요? n분의 1이 되겠지. 그죠? n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한 것이 1이 돼야 되는데 각각의 확률을 p라고 잡으면 동일하니까 p 곱하기 n이 되겠네요. 그래서 p는 n분의 1이 되겠네. 너무 당연하잖아. 동전 던지기 할 때 앞면이 2분의 1이잖아. 왜? 앞뒤 중에 하나니까. 주사위 던지기 할 때 6분의 1이잖아. 6개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어떤 이벤트의 확률이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에 몇 개의 원소만 있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전체 개수 중에 이벤트에 있는 결과의 개수 이 b를 계산하면 그냥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따른 확률이 다 동일한 경우에는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바뀌어요? 개수 세는 문제로 바뀌죠. 개수 세는 문제. 이게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경우의 수를 이제 푸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